안녕하세요. 따뜻한 사랑과 운을 드리는 마음 책방입니다. 우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성한 그물망, 즉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디바인 매트리스,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속담처럼 세상 일이 내 맘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인간관계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되어버려서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가만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들어봅니다. 삶이, 우주가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봅니다. 오늘 함께할 디바인 매트리스를 잘 들어보시면 나쁜 일들이 주는 신호를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1998년 티베트에서 나는 양자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일깨워줄 강력한 상징을 경험했다. 우리 일행은 수도 라사로 가던 중 굽이길을 돌아 절벽 아래의 자그마한 호수에 이르렀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씨에 호수 위로는 주위의 모든 것이 오롯이 비추어 보였다. 전망대에 서니 아름답게 조각된 거대한 부처상이 호수에 드리워졌다. 아마 호수 곁에 솟은 절벽 어딘가에 부처상이 새겨져 있을 텐데 전망대에서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호수에 드리워진 그림자뿐이었다. 굽이길을 다시 돌아 나와 도로가 높아진 후에야 상상만 하고 있던 그림자의 출처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 바로 거기 있었다. 거친 절벽 높이 도들새김한 부처상이 호수를 굽어보며 지나가는 모든 일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호수의 그림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굽이길을 돌아 절벽의 부처상을 보기 전에도 우리는 호수의 그림자만으로 부처상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 부처상이 호수 표면에 비추어진 것임을 능히 짐작했지만 단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실물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세계는 우주라는 직물에 새겨진 보다 깊은 현실이 투영된 것이다. 그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 깊은 현실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고대 종교와 현대 과학은 같은 말을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관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투영일 뿐이라고. 물 위의 이미지를 보고 실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듯 우리 삶을 봄으로써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다. 직접 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상 고대 종교는 말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욱 진짜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시공에서 깊은 현실이 그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보내는 메시지이다. 또한 디바인 매트리스 내에서 주고받는 소통이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알아야 하듯 디바인 매트리스의 언어를 알아야만 디바인 매트리스가 들려주는 말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때때로 메시지는 직접적이어서 오해의 여지가 없지만 때로는 너무 미묘해서 메시지 자체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메시지를 전혀 다른 의미로 착각할 때도 적지 않다. 디바인 매트리스 안에서 우리는 모든 풀잎의 일부이자 모든 바위의 일부이다. 또한 모든 빗방울의 일부이자 아침 일찍 산책할 때 우리 뺨을 스치는 모든 시원한 바람의 일부이다. 우리와 세상 만물과의 연결이 이토록 깊다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 연결성의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마땅하다. 사실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매일매일 보고 있으나 그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씩은 차에서 집까지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가전제품까지 모든 것과 공명 상태에 있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변 사람과 환경과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안이나 주위의 무언가가 변했을 때 그 변화가 우리 삶에 뚜렷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가 우리 주변 세계와의 연결성이 공명한다는 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공명은 디바인 매트리스를 통해 계속된다. 이렇듯 주변 환경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지혜만 있다면 세계와 우리와의 관계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디바인 매트리스가 존재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삶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그 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직업과 인간관계에 반영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디바인 매트리스는 우리의 경험을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창조한 세상 속에 우리를 비추어주는 양자 거울이다.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의 내밀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인간관계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뼈아픈 배신으로부터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절망적 시도까지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를 보여준다. 이 메시지를 이해할 지혜를 갖는다면 우리 삶의 고통을 야기하는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디바인 매트리스는 투영되는 그대로를 비추는 중립적 거울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이다. 아니, 이렇게 묻는 편이 옳으리라. 우리는 디바인 매트리스로서 자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인식하는가?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별 까닭 없이 짜증나게 하고 심지어 미칠 것만 같게 만드는 그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확인하자. 그런 다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들은 이 순간의 나 자신을 비추고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만약 그렇다면 직감처럼 즉각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답이 아니요 라면 지금 이 순간의 나보다도 더욱 깊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비추고 있을 수 있다. 당신이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그러한 거울이 존재함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비판의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잠깐 저자의 경험담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의 269쪽입니다. 그해 가을, 새로운 세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내 인생으로 들어왔다. 그들 덕분에 나는 어른이 된 후로 가장 강력하고도 고통스러운 관계를 맛보았다.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크나큰 동일한 깨달음을 주었고 그 이후 내 삶은 영원히 달라졌다. 세 사람은 적절한 때에 제각각 내게 거울이 되어 주었지만 처음에 나는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첫 번째 사람은 나와 비슷한 목표와 관심사를 가진 한 여성이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일했다. 두 번째 사람은 전국에 걸친 세미나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동업자였다. 세 번째는 우정과 사업관계가 결합된 사람으로 내 소유의 수리 중인 건물에서 사는 대신 내가 출장 중일 때 건물을 관리해 주기로 했다. 새로운 새 관계가 거의 동시에 내 인생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무언가가, 그것도 커다란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챘어야 했다. 이 세 사람은 거의 즉각 나의 인내심과 가치관과 결단력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작정한 듯 했다. 하나같이 싸움을 벌이고 반대 의견을 고집했다. 나는 잦은 출장 핑계로 이들 문제를 회피한 채 해결을 미뤘다. 다음 출장이 끝날 때까지 좀 더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출장에서 돌아와 보면 상황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더 악화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세미나를 마치고 공항에 내리면 일정한 습관대로 움직였다. 공항의 수화물 센터에서 가방을 찾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자동차 기름과 식료품을 살 돈을 뽑은 후 집까지 4-5시간을 운전해 갔다. 하지만 어느 날 공항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나 이들 세 관계를 깊이 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가방을 찾은 후 현금 자동 지급기로 가서 돈을 뽑으려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잔고가 기름 넣을 $20짜리 한 장 뽑기에도 부족하다고 적힌 영수증만 소리 없이 나오는 것이었다.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얼마 전에 나는 100년 된 어도비 건물 수리 계약을 하고는 수표를 끊어주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이며 사무실 경비며 출장비며 생활비까지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뉴멕시코에서 일요일 오후 5시 30분에 일을 처리할 방도는 없었다. 은행문은 월요일이 되어야 열릴 터였다. 나는 우편으로 주차비를 꼭 내겠다고 주차장 관리인을 설득한 끝에 차를 빼내 집으로 달리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고민했다. 다음날 아침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믿을 수 없게도 잔고가 텅 빈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정말 통장 잔액이 0이었던 것이다. 아니, $0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내가 믿어마지 않았던 여인이 권한도 없이 그 통장의 돈을 몽땅 빼는 데다 이 와중에 지불 청구된 수표들로 인해 몇백 달러나 되는 벌금까지 내야 하는 판국이었다. 충격에 휩싸인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화는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내가 수표를 써준 사람들과 땅에 떨어진 신용을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 신뢰와 사랑에 대한 배신은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오후 동업자와의 관계까지 한계점에 다다랐다. 우편물을 뜯어 이미 끝난 세미나의 정산서를 살펴보니 비용 내역이 맞지 않았다. 나는 동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각 내역별로 하나하나씩 따져 물었다. 그리고 그 주가 끝나기도 전에 나는 내 건물에 살고 있는 친구가 우리가 맺은 계약뿐만 아니라 뉴멕시코의 법까지 위반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 세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소리 없이 기도했다. 지금 내가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너무도 분명하게 눈앞에 드러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원했다. 이들 세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공통의 실은 무엇일까? 그 순간 수많은 단어들이 줄다름치며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몇몇은 삽시간에 사라졌지만 몇몇은 분명하게 남아있었다. 이내 뇌의 단어가 다른 단어들 위로 또렷이 떠올랐다. 정직, 성실, 진실, 신뢰. 나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비추어 주는 것이라면 내가 부정직하다는 뜻이란 말인가? 내가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직, 성실, 진실, 신뢰를 저버렸단 말인가? 그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렬한 느낌이 밀려 올라왔다. 내 안에서 목소리가 커다랗게 소리쳤다. 아니, 물론 나는 정직해. 물론 나는 성실해. 물론 나는 진실하고 신뢰받을 자격이 있어. 이 네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사항으로 여기는 것들이야. 내가 교묘하게 내 삶으로 이끈 이 세 사람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대신에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보다 미묘한 거울이 되어준 것이다. 믿음과 생활 방식의 충돌을 통해 나 자신을 보여주는 대신 내가 비판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질을, 즉 그네들이 위반했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 자질을 나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정직과 성실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은 어린 시절 이후 계속 축적되었을 것이다. 일순 과거의 경험들이 또렷이 떠올랐다. 바로 같은 자질의 부족으로 고통받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졌다.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연인들,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남발한 어른들, 좋은 의도로 헛된 약속을 했던 친구와 스승들, 목록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런 자질에 관한 나의 의견은 긴 세월 축적되어 심지어 의식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그 다음 주에 나는 은행에서 사라진 돈의 일부라도 되찾기 위해 법적 방법을 모색했다. 은행 측 과실이 확실히 있었지만 소송 절차는 길고도 값비싸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되었다. 나는 여러 선택안들을 두고 고민하며 이내에 결론이 내려졌고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거의 즉시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의 비판이 감정을 비추어주던 세 사람이 모두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그 세 사람에 대하여 기묘한 무감정을 느꼈다. 그들을 내쫓기 위해 내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나의 비판적 마음이 그들을 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셋 다 나의 삶으로부터 사라져갔다. 갑자기 전화와 편지가 줄었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들 생각도 점점 덜하게 되었다. 나의 비판이 자석이 되어 그러한 관계를 맺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의 비판의 마음은 그러한 관계를 나에게 끌어들인 자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견고하게 굳힌 풀이 되었던 것이다. 비판의 마음이 사라지자 풀 또한 녹을 수밖에. 이로 인해 폭포효과. 폭포효과란 보다 높은 수준의 영향을 줌으로써 낮은 수준까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효과를 말합니다. 폭포효과가 일어났다. 나의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이 내 삶의 다양한 층위에 미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좀 방대한 편이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부분만 재구성을 한 곳들이 있습니다. 저자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꼭 직접 책을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저자는 그렉 브레이든이고요. 김시연님 옮김, 출판사는 굿모닝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삶이 주는 메시지를 잘 들으려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